새해가 됐으니까 뱃살을 꼭 뺄 거야, 다이어트를 할 거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되려 이 건강에 해가 되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 의욕이 충만하다 보니까 너무 의욕만 앞서서 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치명적인 운동 습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유산소 운동만 계속 하는 경우, 그리고 운동할 때 땀은 비 오듯 철철 내는 경우.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왜냐면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도 항상 운동하라고 하시니까 뭐 유산소든 무산소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땀복 입으면서 일부러 땀도 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치명적으로 안 좋은 습관일까요? 그러게요, 오 교수님. 네, 비만하다고 이제 유산소 운동만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체지방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근육량도 함께 줄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척추나 관절의 건강도 해치게 되고요. 또 뭐 요즘 면역 질환이라든지 인지 능력까지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산소, 무산소를 병행해서 하는 복합 운동을 권해드리고 아니면 격일로 유산소와 무산소 또는 중량 운동을 이렇게 번갈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은 당연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체중의 2%를 초과하게 되면요 몸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탈수가 오게 되고 빈혈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나간 혈액은 끈적끈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심장병이나 뇌졸중 이런 분들은 더 병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안 좋고요. 특히 이제 철철 흘리는 것은 안 좋습니다. 네, 운동하면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근육은 늘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운동 습관 두 번째는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은 자주 하고 한 번 할 때 오래 한다.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운동 우리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들여서 하는 건데 한 번 할 때 뽕을 뽑듯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뽕을 뽑아요? 근데 이게 깔짝깔짝 되면 운동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왜 안 되는 겁니까 또? 네,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운동은 강도, 시간, 빈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전 지대가 있습니다. 세이프티 존이 있어가지고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게 되는데 자, 운동 강도는요. 자기 최대 능력 50%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 강도 시작해서 고강도로 높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시간은 이제 하루에 할 때 30분에서부터 60분까지 천천히 늘리시면 되고요. 빈도는 일주일에 3일에서 시작해서 5일 정도까지 꾸준히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주일에 뭐 150에서 300시간 또는 이제 내가 고강도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75분에서 150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무리를 하다 보면 이제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량 운동 하라고 하면 딱 써 있는 게 노 페인, 노 게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심하게 아픈데도 참고 하시다 보면 근육이 파열된다든지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요. 심하면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이 콜라색 소변 보는 이런 것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뻐근하고 아프고 약간 뻐근한 거 그리고 약간 결리는 거 이거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너무 아프게 하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새해 건강 계획 만능치는 치명적인 운동 습관 세 번째 볼게요. 준비 운동은 건너뛰고 단도직입적으로 격한 운동을 바로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의 근육에게도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 준비 운동을 웜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체온이 올라가야만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인데요.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관절이나 인대나 또는 심폐나 이런 것이 따뜻해지면서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 관절도 이완이 되어져서 운동할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부상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관절이나 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도 늘어나게 되고 유연성도 좋아져서 갑작스런 동작을 해도 부상을 안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제 근육이 떨어지고 결체 조직이 딱딱해지고 관절이 잘 안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또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준비 운동을 더 길게 더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되지만 사람이 또 몸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질환별로 좋은 운동 그리고 독이 되는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요. 이 운동이 도움이 된대요. 빨리 걷기, 자전거, 수영. 왜 그런 거예요, 이 교수님? 네, 저게 이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데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몸에 큰 근육을 사용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병 환자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강도가 너무 약하면 약발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간 강도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10분 이상의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숨이 약간 찰 정도요. 또는 이마에 땀이 약간 몽글몽글 맺힐 정도의 강도를 하시면 아주 적당한 강도의 운동이고요.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걷게 할 때 옆에 분이랑 두 분이서 같이 걸으시면서 걸어보시며 대화를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했는데 대답이 빨리 못 나올 정도로 약간 숨이 차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강도거든요. 그 정도 속도의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유산소 운동은 모든 심장병 환자분들한테 반드시 하셔야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반면에 심장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요, 아령과 벤치프레스라고 하는데 이 순간적으로 힘이 빡 들어가는 운동은 피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제가 유산소 운동은 운동을 할 때 숨을 쉬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시연을 해보면 아령을 듭니다. 숨을 일단 참죠. 이렇게 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궁금해요. 네. 자, 갑자기 이제 혈액 속에 혈관 속에 혈액이 흐르는 과정에서 갑자기 아령을 들게 되면 숨을 참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머리 쪽으로 과도한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하면 이제 뇌출혈, 뇌졸중, 중풍이 생길 수도 있고 아이고. 또 하나는 저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자기 몸무게를 이용하는 스쿼팅 같은 운동도 좋긴 한데 심장병이 심하거나 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당뇨병이 조금 오래되신 분들 중에 망막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호흡을 참고 하는 근력 운동을 하실 때 강도를 낮추셔가지고 천천히 하시면서 괜찮으면 자꾸 올라가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겐 어떤 운동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지를 걸으시고요. 또 아쿠아로빅이 도움이 된다네요. 이유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국제 임상 지침에 보면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이 뭐냐? 아쿠아로빅, 수영 이런 것도 있고 실내 자전거 그리고 이제 그 평지 걷기 이런 것들의 유산소 운동을 권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운동들은 무릎을 덜 구부리면서 체중 부하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평지 걷기를 하게 되면 대퇴사두근이 강화되어지고요. 실내 자전거는 체중 부하가 적고 그리고 이제 아쿠아로빅이나 수영은 이제 뭐 관절에 부담도 없고 그리고 통증이 없으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무릎 환자분들이 운동을 중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신체적 능력 감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은 매일 스트레칭과 함께 이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만 무릎 관절염이 악화가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반면에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 피해야 할 운동은요. 이겁니다. 등산과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뭔가 상상만 해도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등산이 아니더라도 해도 우리가 저기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은 길이라거나 또는 경사진 도로 그리고 높낮이가 심한 계단 이런 것을 걷게 되면 무릎에 충격이 더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렇게 이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이제 무릎이 굴곡이 더 심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 비틀림 동작, 심지어 점프까지 하게 되면 설계골하고 대퇴골 사이의 관절면에 충격이 굉장히 하중이 가해지면서 이 압박이 가해지고 그리고 이제 무리가 오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이런 운동은 권하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이런 운동을 하시는데 이런 운동 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는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운동과 안 좋은 운동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벌 운동과 대근육 운동은 좋고요. 공복 운동은 나쁘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박찬호 이제 교수님. 오 교수님께서 중강도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그다음에 강도가 높은 고강도 운동은 75분 이상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시간의 차이가 2배나 있잖아요. 이렇게 고강도 운동은 조금만 해도 효과 있는 이유는 고강도 운동이 훨씬 우리가 해보면 막 숨도 훨씬 더 많이 차고 가슴도 쿵쾅쿵쾅 많이 뛰기 때문에 네, 심장과 폐를 더 자극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근데 문제가 뭐예요? 힘들어서 오래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해볼 수 있는 게 인터벌 운동인데 고강도 운동을 했다가 강도를 낮춰서 운동을 했다가 고강도 운동을 했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주는 건데요. 처음에 하실 때는 고강도 운동을 90초 정도 짧게 하고 약간 좀 쉬어주고 하다가 이걸 조금씩 늘려가지고 뭐 한 3분 내지 5분 정도 고강도 운동을 해주고 한 1분 정도 강도가 낮은 운동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면은요. 강도가 낮은 운동을 할 때도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면서 막 숨도 차고 가슴도 쿵쾅쿵쾅 뛰던 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오래 한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당연히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큰 근육을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뭐 작은 근육보다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요즘에 유산소 운동 공복에서 살 빼려고 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당뇨약 중에서 혈당이 좀 떨어져서 저혈당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공복 유산소를 길게 하시면 저혈당이 와서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식사 후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질환별 맞춤 운동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배워봐야겠죠. 그렇죠. 우리 노건우 트레이너 모시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실게요. 먼저 네.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운동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네.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관절염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증도 있고 좀 뻑뻑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통증을 조금 완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요. 앉아서. 뒤쪽에 수건은 좀 이따 사용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앞에 무릎 앞쪽에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무릎뼈라고 그렇죠. 이 슬개골뼈를 자, 지금 오른쪽 무릎이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당겨주세요. 오. 그리고 반대 손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안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천천히 그냥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네. 조금 이 툭툭 거리기도 하고, 뚝뚝 소리도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좀 더 무릎을 좀 더 잡아서 오.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오. 앞뒤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무릎 뼈를 안쪽으로 밀어 넣는 이유는 네, 뭐예요? 대부분 이제 이 허벅지 불균형인 문제인데요. 네. 안쪽에 있는 근육이 좀 많이 약해지면서 이 전체적으로 힙도 많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릎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개골이라는 뼈 자체가 계속 바깥으로 좀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조금 정상적인 위치에 좀 갖다 놓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텐데 자, 무릎을 대부분 이렇게 90도인 상태에서 쭉 뻗어요. 그럼 또 바로 이것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수건이 지금 준비된 수건은 조금 얇긴 하지만 조금 더 도톰한 수건 또는 뭐 쿠션 같은 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 의자를 좀 더 뒤쪽으로 의자에 딱 뒤쪽으로? 붙은 상태에서 무릎 밑에다가 수건을 받쳐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각도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살짝 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발끝을 완전히 끌어당겨주세요. 끌어당기고 끝까지 쭉 뻗으세요. 끝까지 뻗을 때 느껴야 하는 부분은 이 허벅지 안쪽 부분입니다. 살짝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는 근육이 네. 있거든요. 네, 그 근육이 볼록 튀어나오지 않고 막 벌벌벌 막 떨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 근육이 정말 많이 약하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대근육 운동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네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무릎을 조금 더 이제 강화를 시켰는데 네. 이어지는 동작입니다. 네. 체중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텐데요.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야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일어날 건데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등 근육을 좀 활용할 거예요. 등을 꽉 조인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숙여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요? 네, 반 정도만 일어나세요. 오, 그렇죠. 이때 쉽지 허벅지 않아요. 꽉 조여지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앉아주시고. 네, 이번에는 완전히 일어날 건데 대부분 일어날 때 이러면서 일어난다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막 불균형이 있어요. 이번에는 최대한 골반 움직임 없이 등 근육을 활용하면서 아주 천천히 일어나면서 쭉 끝까지 일어나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앉아주시고
약간 슬로우 모션 그렇죠. 같은데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지금 여기 허벅지 네. 쪽에 힘이 확 들어갔어요. 네네네. 맞죠? 여기 들어간 거 네, 맞습니다. 여기 땡땡해졌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좀 네. 더 대근육을 강하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